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6일에 있었던 HSK 5급 시험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잘 쳤든 못 쳤든 간에 이제 나는 시험 끝났어, 해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시험 한 번만 칠 거 아니고 특히 5급을 응시하신 여러분들은 또 6급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지식을 쌓아놓고 또 기억이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요때 빨리빨리 공부를 해뒀다가 중요한 것들을 쏙쏙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다음 시험에서 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놀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함께 특강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난이도 평가는 다음과 같아요. 팅리부터 보시면 우리가 5급이 지금 좀 전체적으로 듣기 수준을 한 반에서 올리겠다라는 느낌은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일부분은 사실상 내가 지문에서 들은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분위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단 예전보다 조금 속도가 올라가고 단어가 어려워졌다는 거지 절대 맞추기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에 가시면 항상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죠. 뒤에 이제 장문들이 나오고 이야기형, 논살문형, 설명문형 요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상중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같은 경우는요. 1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휘 찾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 어휘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다 5급 어휘 위주로 되어 있고 했는데 단 뭐냐면 글 자체가 딱 봤을 때 나 이 글 해석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을 조금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따 제가 풀이를 하겠지만 글 다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동시에 치는 정말 수천, 수만 명의 학생들 중에 나 모든 듣기가 다 들려. 나 모든 독해, 나 이거 단어 다 알아. 한 명도 없어요. 흐름을 얼마나 잘 타서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글이 어려워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중보다 조금 높이 잡긴 했지만 좀 이따 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요즘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문제예요. 일부분은 크게 흐름을 보면서 빈칸 위주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은 단문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정독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부분에 6급 단어가 너무 많이 침범했어요.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스물스물 들어오더니 이제 나중에 대놓고 6급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은 좀 많이 올라간 편인데요. 이럴 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5급 어휘를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6급이 좀 들어오는 건 괜찮다. 근데 내가 5급도 잘 모르는데 6급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모르는 단어의 비중이 많아지면 되게 힘들어지겠죠. 일단은 5급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독해 3부분, 이번에는 설명문도 좀 들어오고 하면서 그냥 이야기보다는 또 표면적으로 보기에 어렵다 라는 느낌이 들었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저랑 이제 풀이를 하시면서 답만 쏙쏙 이렇게 뽑는 방법들 한번 배워보실 거고요. 자, 슈시의 얘기 잠깐 하죠. 슈시의 일부분은 순서 나열하는 부분, 요번에는 굉장히 좀 평이한 편이었어요. 문형 자체도 뭐 연동문 여러 개가 나오지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문형에 겸허문 한 문제 정도 곁들여지는 굉장히 쉬웠다. 한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요. 뒤에 장문 같은 경우는 그림 장문과 단어 장문 있으신데 그림은 사실은 여러분의 상상력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단어 장문에서 보통 이제 딱 5개를 내가 펼쳤을 때 하나가 딱 모르는 게 있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요즘 흐름에 거의 부합하는 항상 요 정도로 요즘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독해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요. 제가 이 문제를 선별할 때 선별 기준은요. 그냥 이 문제가 좀 땡기네 이거 아니에요. A, B, C, D를 봤을 때 혹은 글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고 강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다음에 시험을 칠 때 또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 6급까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발제해 봤는데요. 자, 지금 딱 보시면 전체적으로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딱 봐도 설명문이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빈칸 주변만 확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싹 보시면요. 안지구청位于什么什么地方 이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이 안지구청이란 도시는 그냥 여기 있구나. 안지요, 안지러예지 해석 안 해도 돼요. 안지는 이러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 단락은 우리한테 배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패스, 가감하게 넘어가시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드디어 빈칸이 들어왔으니까 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지구청이라는 말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 동사죠. 자, 그럼 목적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뒤에 보면 이주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어라고 하면 크고 고성된 물체, 예를 들어서 산, 다리, 건물, 그리고 도시. 그렇다면 이주어라는 말에 걸리는 명사가 어딨나? 꾸미는 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네. 여기 구청에서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핵심은 다 있는 거예요. 안지구청은 이러이러이러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46번은 정말 요 범위에서만 해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46번만 딱 뽑아서 보게 되면 46번이 방따, 이건 6급 형용사예요. 어려워요. 에이, 따는 아시잖아요. 따 모르면 안 되죠. 크다. 뭐가 크다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명사를 내가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ABCD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꾸이저, 꾸이저라는 단어는 규칙, 다 5급 단어예요. 지금 규칙은 꼭 두 가지 따페이 외워두세요. 遵守规则, 违反规则. 규칙을 지키시고 규칙을 어기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규칙은 쓰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규칙이 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A는 정답이 아니겠죠? 치펀, 분위기라는 말. 역시 크다라는 말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꼬이모 갑니다. 꼬이모는요. 앞에 동사를 쓸 때는 규모를 확대시키다라고 해서扩大规模라고 하시고요. 당연히 형용사일 때는 아까 이 따를 보셨죠? 규모가 很大, 很小, 大小개념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따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C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하네요. 마지막 확인,规矩라는 역시 5급 단어인데요. 얘는 규칙이란 뜻은 사실 꾸이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역시 규칙을 지키다, 守规矩라는 말을 쓰는데요. 좀 독특한 건 이 표현이요. 요거는 중국에서 회화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요즘 중국 애들 되게 버릇이 없어요. 혼자 막 오냐오냐 커가지고 그러면 얘 정말 버릇 없구나. 요즘 흔히 하는 말은 싸가지가 없구나 라고 하면 这个孩子没规矩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어쨌든 따 개념하고 관련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C. 그러면 우리가 46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뒤를 봐요. 城内文物古迹좀多. 네, 도시 안에라고 할까? 도시 안에 고적들이 좀 또 많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뭐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아요. 다 필요 없어요. 고적들 이름이겠죠. 그냥 이런 고적도 있고 이런 고적도 있고 이런 고적들이 있다 하고 요 글자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쥔이라는 요 말은요. 우리가 사실 또예요. 또. 여러분 독해나 듣기 같은 곳에서 조금 서면어체, 조금 무게감이 있다 싶으면 쥔 출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건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고적들이 모두 뭐가 완하오하다라고 끝났어요. 완하오 형용사로 뭔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일단 47번에 들어가는 단어는 고적들의 상태를 얘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완하, 완벽하다와 말이 서로 분위기가 맞아야겠죠. 자, 그럼 A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A 보시면 保持라는 말. 다 5급 단어예요. 지금 保持는 유지하다라고 해서 조금의 노력으로 유지가 되는 정도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징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우리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살살 걸어 다니고 말도 조그맣게 하고 保持安静이라고 얘기합니다. 保持安静. 나는 예전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지내. 그러면 가끔 카톡 보내시고 그 다음 뭐 한 번씩 문자 이 정도 노력이면 되죠. 保持联系保持联系. 막 친구가 흥분해요. 영어로 우리 calm down 그러잖아요. 중국말로
保持冷静. 냉정함을 숨 쉬고 좀 유지해라. 이렇게 되겠고요. 거리, 일정 거리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다. 保持距离라고 합니다. 保持를 공부할 때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게 유지하다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保持보다 훨씬 높은 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 와, 저거 유지하려면 굉장히 의지가 있겠다. 되게 힘든데 제가 저 꾹 참고 의지를 갖고 유지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는 坚持라는 동사를 쓰시는 게 맞고요. 네, 요거는 4급에 들어가요. 坚持. 그것보다 이제 더 낮아. 坚持는 保持보다 훨씬 강한 거고요. 그냥 냅둬도 유지돼요. 우리 지금 강의 들으면서 저도 지금 숨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난히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콧구멍을 막 크게 벌린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유지는 维持. 요건 또 6급 동사인데요. 순서대로 외워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제일 강한 것이 坚持. 그 다음 조금 노력은 保持. 그냥 냅둬 하면 维持. 이렇게 순서대로 좀 알아두실게요. 자, 그러면 일단 뜻을 한번 넣어볼게요. 방금 우리 목적어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 어때요? 추상적인 것들이죠. 우리는 지금 고적이 완벽하게 뭔가 된 것을 찾아야 돼요. A는 정답이 되기가 힘들겠어요. 遵守는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遵守,规则, 규칙을 지키는 거죠. 이것도 고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保持는 말 그대로 한국어 똑같아요. 보존하다. 구체적, 사물하고 쓰셔서 이 아이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保存. 고적하고도 맞고요. 보존이 완벽하다 라는 완하오하고도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C가 답일 가능성이 크고, 组成 같은 경우는 5급 동사로 이루다, 구성하다라고 보통 여러분이 외우시는데 이 구문 꼭 좀 외워주시겠어요? 由什么什么组成.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由什么什么组成. 뭐라고요? 由什么什么组成. 예를 들어 좀 쉽게 한국말로 예를 들면 이 시찰단은 由 세 명의 전문가로 组成. 이렇게 구성 성분을 나타낼 때 여 전치사 쓰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에요. 어쨌든 정답은 뭐였다? 보존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 문제, 요 문장까지는 사실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볼 거예요. 대충. 走在古城的街上. 그 도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요거 보이실까요? 지, 그리고 여기 예. 뭐뭐이기도 하고 뭐뭐이기도 해요. 既能看,观看到什么什么. 뭐뭐도 볼 수 있고 也能看到. 그래, 이것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48번 뒤에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A, B, C, D를 보면 다 관련사, 그 중에서 접속사들이에요. 접속사라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관련사를 찾을 때 뭐가 중요하냐?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예쁘다. 성격이 더럽다. 그럼 그 흐름이 어때요? 성격은 되게 좋았으면 이게 점층이 될 거예요. 예쁘고 게다가 성격도 좋다. 근데 더러워. 그러면 전환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나. 이런 흐름을 찾으려면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을 봐야지 글자 하나하나 갖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앞에 우리가 흐름을 봤어요. 이것도 볼 수 있고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흐름도 한번 볼게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런데 하나 건졌다. 공연. 그리고 얘네들의 이런 공연. 하나로 합쳐서 그냥 공연이 十分精彩.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 그 앞에 부사 뭐를 썼다? 예를 썼다.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멋지고. 그런 흐름을 갖고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자가요. 이 글자 모르면 안 돼요. 사실상 한 번은 완벽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츠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쩌로 시작하는 모든 말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해요. 쩌도 될 수 있고 쩌거도 될 수 있고 쩌거시호도 될 수 있고 쩌모도 될 수 있고 쩌양도 될 수 있고 쩌리도 될 수 있고 쩔도 될 수 있고 숨차 이렇게 쩌로 다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얘를 쩌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쩌거 이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밖에 앞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한 이 밖에 공연도 멋지고 내용이 추가되는 느낌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요거 답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얘네 둘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얘부터. 총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뭐로부터, 즈는 쪼, 그러면 이로부터, 이때부터 라는 뜻인데 이 앞에 이곳이 시작되는 시점이 없거든요. 요거는 전혀 의미상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남았어요. 얘네 둘 다 우리나라 말 해석이 따라서예요. 그러면 같냐?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한자를 보면 돼요. 얘는 총을 썼고 얘는 인을 썼죠. 총은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가 한자가 따를 종자예요. 따르다. 그래서 얘는 앞에 문장이 먼저 깔리고 종어를 쓰게 돼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동작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쭉 이어지는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됐고 따라서 이러이런 일이 또 같이 일어났다.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났다 라는 얘기고요. 얘는 in을 썼어요. 이건 인과관계죠. 그래서 영어로 치자면 because와 뒤에 결과 를 나타낼 때 쓰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따라서 하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얘는 그냥 객관적 서술. 이게 있었고 따라서 그에 이런 일이 따라 나왔다로 끝나는 거고 inner은 말하자면 so이처럼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원인과 결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게 됩니다. 여기는 어쨌든 따라서는 이 두 뜻 다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죠. 정답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46번 답은 규모가 크다였어요. 그리고 47번은 보존이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48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이 밖에 공연도 멋있다. 공연 구경도 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추가되는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5급 단어로 되어 있고 하나같이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설명 들으면서 와 나는 맞췄어 혹은 틀렸어 짜증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잘 익혀둬서 다음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중요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독해 이 부분 들어가실 건데요. 독해 이 부분 풀이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독해 이 부분은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독해 이 부분을 딱 보시면 제가 68번하고요. 69번하고 두 문제를 할 텐데 68번은 딱 보면 A, B, C, D의 규칙성이 없어요. 규칙성이 없다는 얘기는 다 딴소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은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제를 묻는 문제는 뭐냐면 보기를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떨 것 같아요? 보기를 먼저 읽으면 어차피 이 글을 읽고 주제를 인지한 다음 또 읽게 될걸요? 시간을 두 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이거 냅두고 먼저 글을 읽고 그 다음 답을 찾는 것이 훨씬 시간을 더 아끼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이런 문제는 보시면 시작이 똑같죠?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런 것들은 규칙성이 있는 보기예요. 규칙성이 있는 보기는 설명 대상이 앞으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뒤에 내용을 간단하게 미리 봐두면 읽다가 그 와중에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그럼 68번부터 들어가는데 68번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보지 말고 들어가서 글을 잘 한번 읽어보고 정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일 정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내용을 좀 한 80, 90% 정도 인지해야 우리가 답을 찾는데 좀 유용할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人需要社交 사람은 사교를 필요로 하죠. 딴 흐름은 제가 항상 내모할게요. 그러나 不需要 뭐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无时无刻的社交라고 했습니다. 그냥 항상 사람하고 사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는 얘기죠. 因为 관련사 人在 사람은 어디에서 社交场合 이런 사교를 하는 장소나 상황에서 会格外在乎 뭐 하게 돼요? 굉장히 신경을 쓰게 돼요. 뭐를? 자신의形象 이지가 있는 걸 보니 목적어가 또 있나 봐요. 및别人对自己的看法 이 두 가지가 오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因此 이것 때문에 把真实的自己 진실된 자신을 隐藏起来 숨겨버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按照 按照는 우리 전치사로 뭐뭐에 따라 라는 뜻이죠. 别人喜欢的方式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에 따라 处事 处理事情 일을 자꾸 처리하려고 하고요. 如果 짝 뭐 있을까요 여러분?
루고자 남머. 참고로 지금 여기는 안 썼지만 루고의 남머는 접속사 짝, 그러니까 주어보다 앞에 쓰는 짝이시고요. 주어 뒤에 짝을 쓸 때는 보통 죄송해요. 지우를 많이 쓰긴 하죠. 오늘은 남머를 썼네요. 만약 우리가时刻 항상 또 짜이 신경을 써요. 别人的看法和评价 다른 사람의 견해와 생각, 평가에 맨날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我们将很容易失去自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失去 5급 동사 특징은 추상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 그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띠우 혹은 띠우시라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되죠. 네,失去는 추상적인 거, 뭐 기회를 잃는다거나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자기 자신을 잃게 될 겁니다. 이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A. 成年人应该谨慎交友. 좋은 말이기는 해요. 성인들은 신중하게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좋은 말이긴 하나 이 내용과 너무나 관련성이 없고. B. 社交是 사교는 在浪费生命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너무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C. 社交会让人更有自信. 사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자신감이 생기게 만든다. 약간 글의 흐름하고 정반대로 간 것 같아요. 사교를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있기 때문에 D를 보실까요? 사람이 사교를 할 때는 헌자이호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된다. 타인의 평가에. 이 내용과 일치하게 되겠죠. 이런 게 주제형 문제가 되시겠어요? 주제형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잘 읽고 답 찾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학생들 마음이 급하니까 막 대충 읽고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져요. 차라리 그럴 때는 한 문제라도 명확하게 푸시는 게 훨씬 낫겠죠. 반면에 69번 같은 경우는 시작이 전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송슈땅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지는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알게 될 텐데요. 지금 이 뒤에 핵심적인 걸 찾아놓으면 훨씬 나중에 보기가 좋아요. 표시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이것은 뭔지 몰라요. 우리 지금 평상시에 외출을 잘 안 해. 很少外出 밑줄을 좀 쳐놓을게요. 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享受下载的过程 어떤 과정을 굉장히 즐겨요. 과정을 즐겨요. C.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分享 서로 나눠요. 자신들이 다운로드 받은 자원, 즉 자료를 정기적으로 나눠 가져요. 이 사람들은 不关心 관심이 없어요. 유용한지 안 한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줄을 치면서 이미 어느 정도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읽다가 금세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是입니다. 자, 여러분 목적어 찾아주세요. 목적어. 사람들은 입니다. 짝짝짝짝 여기가 목적어죠.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왕민 네티즌입니다. 네티즌입니다. 그럼 어떤 네티즌입니까? 用来形容那些热衷于 어디에 굉장히 열렬하게 빠져있다? 下载和囤积 囤积란 말 모르면 지 모은다는 얘기죠. 각종 인터넷 자료를 모으고 并 또한 자 요거 把什么什么看成 把 A 여기를 A라고 할까요? 看成 B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를 B라고 여긴다. A를 B라고 여긴다. A는 下载过程 과정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네티즌이다. 이미 답 나왔잖아요. 과정을 굉장히 즐긴다. 답은 B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쓰기 제1부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쓰기 제1부분은 되게 쉬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를 꾸미면 관형어, 목적어 꾸며도 관형어.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면 부사어. 만약에 여기 필요하다면 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죠. 부사어도 필요하다면 요 더. 네, 관형어 마찬가지 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요. 자, 관형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개가 들어갈 때 주의하실 점은요. 수량사는 형용사 앞에 쓴다는 거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쁜 아가씨 한 명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량사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피아올리앙더 명사 시아오지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순서가 바뀌어서 피아올리앙더 이거가 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자, 이번엔 부사어. 여기가 좀 복잡해요. 부사어를 좀 더 쫙 우리가 펼쳐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맨 처음에 부사. 예를 들어 이띵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조동사 야. 그리고 전치사 구조를 하나 넣어볼 거예요. 짜이 베이징.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순서를 보조개 외우세요. 그래요. 보조개. 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전치사는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라고 하지만 중국말로는 원래 개사라고 하잖아요. 개사구. 그래서 보조개. 기본적으로 나열하시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형용사들인데, 형용사는 여기 들어오는 게 있고 여기 들어오는 게 있네. 네, 맞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부사어 여기잖아요. 부사어 뒤에 여기 서술어가 있을 거고 이 앞에 주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 형용사는 전치사 구조를 기준으로 주어 쪽으로 조금 더 갖다 붙었죠. 그래서 얘는 사람을 동작자를 묘사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사람의 감정. 제일 대표적인 게 까오싱더. 기쁘게 뭐뭐 한다거나 만이더. 만족스럽게 뭐뭐 한다거나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건 아무래도 사람하고 좀 더 관련성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주어 쪽으로. 그리고 그 외에 동작을 묘사하는 아이들. 감정 아니면 이제 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자세하게, 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은 보통 조금 더 동작 쪽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동작자를 묘사하는 즉 감정의 형용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형용사만 있을 때는 얘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기쁘게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까오싱더.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뺄 수 있을까요? 까오싱 슈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꼭 더를 써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아닌 나머지 아이들 동작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仔细地看 이런 경우는 우리가 더를 종종 빼요. 仔细看 그래서 뒤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은요. 이 어순이면 8문제 중에 7문제 다 풀립니다. 그러면 한번 풀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和이 있고요. 这个产品더 이 더를 썼다는 건 얘가 관용어라는 뜻이죠. 뭔가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优势 명사입니다. 우세, 뛰어난 점, 유리한 점, 明显은 분명하다라는 형용사죠. 그럼 이건 끝났어요, 여러분. 얘가 당연히 주어가 될 수밖에 없고 和는 형용사를 꾸밀 거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这个产品的优势 이 제품의 유리한 점, 우수한 점은 很明显 명확하다. 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자, 보실게요. 더 펑션 얘는 오히려 남의 수식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명사로 피수식어가 되겠고요. 투자라는 명사 뒤에 부사가 있어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정따는 동사로 담당하다, 감당하다, 맞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딩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딩은 부사일 때도 있어요. 부사일 때는 반드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얘 형용사 된다는 것도 꼭 좀 알아두세요. 형용사일 때는 일정한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뭐 일정한 부담, 일정한 금액, 일정한 뭐 규정 이럴 때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를 만약에 여러분이 부사로 받아들이시면 얘는 수식을 하는 말을 갖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딩은 형용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서 나열 끝났어요. 부사 앞에 얘가 주어겠죠. 그러면 투자는 그리고 부사가 들어왔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 다음 동사 필요해요.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수식을 받는 말, 얘가 수식하는 말, 일정한 위험성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죠? 자, 넘어갑니다. 93번. 人们더 누군가를 꾸미고 있어요. 이 더를 보면 관용어예요. 주어나 목적어를 꾸밀 거예요. 互联网이라는 명사 뒤에 러까지 붙여서 확실한 동사. 그럼 얘가 주어 동사죠. 그렇죠? 주어 동사죠. 消费 소비와 观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확실하게 이제 주어 동사로 갔어요. 그다음 목적어는요. 이 네 개를 붙여서 소비관념. 그럼 누구의 소비관념? 사람들의 소비관념.
互联网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비관념을 변화시켰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94번. 자, 또 꾸며요. 관형어예요. 자, 요디알 여러분 품사 뭘까요? 요디알. 이거 구분 못하시는 분들 있죠? 이 디알은 요게 디알이라는 양사 앞에 숫자가 붙어서 수량사라 그래요. 수량사. 그러나 요 디알은 부사예요. 조금 약간. 그건 꼭 좀 알아두세요. 부사예요. 치엔호 마우뚱. 앞에 치엔호라는 말이 약간 습관적으로 써서 그런데 모순적이다 형용사예요. 발언 명사예요. 다 나오지 않았나요? 자,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파이엔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의 파이엔요? 타더 파이엔. 그래서 그의 발언이 부사부터 쓰셔야죠. 부사 쓰시고 서술로 오셔야죠.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적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5번. 웨이파. 웨이파는 위법 혹은 위법하다라는 명사와 동사 성격이 같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치아시는 역시 운전 혹은 운전하다라는 명사 동사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오호 술 먹고라는 말은 뭔가를 꾸며야 되죠. 그죠? 술 먹고 뭐 할까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사실 한 단어죠. 지오호 치아시. 요건 여러분 작문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음주운전. 그 다음 행위가 명사. 자, 드디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시. 그리고 이종이라는 관형어에서 우리가 수량사를 사용할 거예요. 굉장히 명사가 많은데 시를 가질 때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A, 시, B라는 구조는 항상 A equal B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실 때 뭐가 뭔가요? 명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운전이 위법인가요? 아니겠죠. 어떤 운전? 음주운전이 위법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음주운전은 위법 행위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명사가 되게 많은데 짜집기를 잘 하시면 돼요. 음주운전은 입니다. equal 뭐입니까? 위법 행위죠. 그 앞에 이종 붙여주시면 되겠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97번. 97번 보시면 적극적이다는 형용사입니다. 정자에는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과학자 명사. 자, 이더를 썼네요. 이더를 썼다는 거는 형용사가 동사를 꾸민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리고 쉰找동사는 찾은 것 같아요. 새로운 에너지를 목적어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 나오죠. 누가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요? 과학자가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요. 그럼 얘가 주어로 가고 얘네 뒤로 가는 건 확실한데 나열하셔야죠. 아까 뭐랬어? 부사를 먼저 쓰고 형용사들은 어쨌든 그 뒤에 있어요. 덜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따라서 위치는 과학자들은 찾아요. 새로운 에너지를. 부사, 뭐뭐 하는 중이다를 먼저 쓰고 형용사 더 적극적으로. 단,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적극적이다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더는 사실은 굳이는 안 쓰셔도 되는 더. 하지만 지금 남기 때문에 쓴다면 당연히 형용사 뒤에 쓰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7문제가 다 기본 문형에서 나와요.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파트 틀리기도 힘들죠, 사실. 자, 그리고 98번까지 하면 이제 정말 7문제 다 끝나겠네요. 한번 볼까요? 많은 매체 명사 나왔어요. 보도하다 두 개 다 돼요. 또는 부사고요. 아, 재밌다. 뚜이가 전치사 구조가 시작되다가 말았네요. 그럼 뭐에 대해서인지 또 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가 아까 제가 뭐로 시작하는 말은 다 된다? 这件事 이 일. 이것도 명사고요. 아, 동사 찾았어요. 진행했다. 자, 그럼 주체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 뭐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매체들이 주어로 일단 내려와야 되겠죠. 확실하게. 그런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가 되겠고 동사는 진행했다. 뭐를? 보도를. 요 순서가 될 텐데 이때 제가 아까 보조개 얘기했어요. 부사는 전치사 구조보다는 앞쪽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자 메이티 또 모두들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기본 어순 잘 챙겨봤고요. 오늘 딱 하나 우리 겸어문 문제가 나왔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겸어문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겸어문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왜 겸어문인지 사실 아시는 분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어문을 한번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겸어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他让我 그가 나로 하여금 去中国学汉语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게 만들었다. 동사가 지금 서술어 1, 서술어 2, 많게는 서술어 3까지 지금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문장을 이렇게만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는 나를 뭐뭐 하게 만들었다. SVO 구조가 되는 한 문장이에요. 이 자체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V1이 되죠. 중국에 가서 V2가 되죠. 중국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겸어문이라는 건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쭉쭉쭉 오다가 도킹했어. 이때 이 도킹의 접점이 누구냐면 바로 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워는 앞의 문장에게는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지만 뒤에 서술어들에게는 주어 역할, 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이 되죠. 두 가지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겸어라고 불러요. 겸어. 그래서 겸어문이라는 이 명칭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겸어가 있어서 겸어문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겸어문 문제 하나 있었던 거 한번 풀어보면요. 전지아오쇼라는 교수님이 나오고요. 실습하다, 추천하다, 띠엔타이 방송국으로 가다. 네, 동사가 3개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이미 하나 붙여놨죠. 투이젠 타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님이 그녀를 추천했으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타는 추천을 하다 그녀를. 네, 그녀는 투이젠에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사를 나열할 때는 항상 중국어는 일어나는 순서대로, 발생 순서대로 일단 가야지 실습을 하고 인턴을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방송국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것은 그녀가 가는 거고 그녀가 실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취나 시에겐 주어 역할.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단어가 겸어. 전체는 겸어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 제1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봤네요. 새록새록 막 떠오르시죠?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이 후기 특강은요, 시험을 안 치신 분들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자, 쓰기는 제2부분은 이제 장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장문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나온 단어들만 한번 살짝 살펴보고 또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러아이 말 그대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많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보다는 훨씬 강도가 되게 높은데 좀 잘 쓰는 말들은 러아이 운동, 러아이 주고 많이 써요. 조국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 생활이나 꽁초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우리가 쓸 일이 많지 않을까. 일반 생활에서. 자, 이거는 저 별표 하나 하고 싶어요. 처음 하는 별표예요. 양청식과는 무조건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습관을 기르다는 독해 일부분에서 양청을 비우고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양청식관.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이 쓰기 이 부분에서 양청 뒤에 딴 걸 써서 틀린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개를 기른다든지 이러면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양청식관. 빙시는 평상시라는 우리가 시간 명사인데요. 시간 명사를 쓸 때 조심하실 점. 예를 들어 진티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티엔하고 我去中国 하셔도 돼요. 아니면 我今天去 하셔도 되죠. 위치가 주어 앞이셔도 되고 주어 뒤에 넣으셔도 된다. 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뜻은 너무 쉽잖아요. 넘어가실게요. 두 개 더. 더우루. 이 단어는 오늘 5개 단어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이거 그대로 읽어서 투입하다 하면 안 돼요. 지금 태양의 후예 아니에요. 군대 투입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우루는요. 형용사일 땐 굉장히 뭔가를 몰두해서 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걸 뜻만 나타내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예제까지 지금 들었는데 칸슈 칸더 책을 보는 정도가 헌 더루 굉장히 집중해서 본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구문 우리 외워주기 바 A라고 할까요? 더루 따오 셔머 종취라고 해서 이것을 여기다 쏟아붓다. 사실 이제 투자하다 이런 뜻은요. 여러분 사전 뜻이에요.
근데 제가 사전 뜻은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너무 어색하고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하면 A를 여기에다가 B에다가 쏟아붓다. 把时间都投入到运动中去. 시간을 운동에 쏟아붓다. 把所有的热情投入到工作中去. 열정을 업무에 쏟아붓다. 이럴 때 쓰시면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세요. 무조건 외우기. 把 A 投入到 B 中去. 마지막 부사는 아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요? 逐渐 점점 변화하는 것들. 逐渐 요즘 变冷 점점 추워지고 있고 逐渐提高 향상시키고 逐渐好转 병이 점점 호전이 되고 逐渐好起来 좋아지고 있고 여기까지. 네, 해서 오늘 시험에서요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제가 뽑아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독해 쓰기 제2부분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언급은 하지 않을 건데요. 어떠세요? 오늘 배운 것들 시험 치신 분들은 아마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풀 걸 생각 드실 거고요. 시험 안 치신 분들도 오늘 후기 특강 통해서 오늘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왔네. 좀 난이도가 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후기 특강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차이용 칼리지가 학원계에서는 유일하게 한반에게 인정을 받아서 시험 시행처가 되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시험 칠 때 안 그래도 나 오늘 되게 긴장되는데 모르는 고등학교, 막 중학교 가면 그 환경 자체가 또 사람을 되게 주눅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차이용 칼리지에서 HSK 공부를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자리 그대로에서 그 강의실에서 시험까지 치실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차이용 칼리지 외에도 차이용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전국 30곳에 시험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접수도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후기 특강을 통해서 오늘 시험 망치신 분들 우울해하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요. 나 오늘 이렇게 부족했구나. 좀 더 열심히 하자. 라는 동기부여 얻으시고요. 잘 치신 분들 또 신난다고 술 마시지 마시고요. 나는 이제 6급을 향해서 좀 더 갈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참 열심히 했다. 잘했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자라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11월에 뵐게요.